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듣나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 친구들 또 이름을 좀 불러보고 시작할게요. 왕정빈, 원소영, 윤수빈, 이동현, 이병헌, 이윤아, 이유정, 이지선, 이지원, 이진, 이채연, 채연이 잘 지냈어요? 이태우, 이한빈, 임수혁, 임혜진, 그래요. 임혜진, 임수혁은 4학년인데 이한빈이도 그렇고 지원이도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전희준, 기용이도 바쁘죠. 정기용, 정은선, 정인아, 정지영. 이 중에 이번에 4월 2일 날 또 시험 보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학생이 있으면 아무튼 최선껏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학생들 이름은 다음 시간에 불러볼게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단계적 최우조도란 무엇인가라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자료 볼까요? 다시 한번 인쇄된 자료 볼게요. 이걸 시작하기 전에 단계적 최후 제도를 이해하기 전에 제가 누진 최후 제도와의 비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단계나 계급이나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계급이 있고 계급이 또 올라가고 어떤 단계가 있고 단계란 건 또 늘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가는 거죠. 단계를 생각하면 어떤 다른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계단이 오르락 내려가는 계단도 어떤 단계적으로 한다. 단계적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계급과 단계. 어찌 생각해보면은 계급은 차별의 개념이 더 강한 것 같고요. 단계는 어떤 차등의 개념으로 비슷하지 않나요? 또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다면 계급은 어떤가요? 딱 고정돼 있지 않나요? 고착되어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상놈이라고 했다. 어떤 계급이 정해지면 그 계급을 넘어서기가 어렵죠. 양반의 자제들은 과거를 통해서 또 양반이 세습되고 어떤 결혼 제도들하고 연관되어서 양반끼리 결혼하고 어떤 계급은 그렇게 좀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어떤 정태적이다. 그런데 단계적이란 건 약간의 어떤 차등은 있는데 어떤 단계는 어떤 것이 주어지고 어떤 단계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게 결정되어 있는 계급하고의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레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급은 근데 계급 제도는 처음부터 최하위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수행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악한 처우, 획일적인 처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단계는 어떤 개별 처우적인 특성에 따라서 계급제도 그러면 현대에서도 살아있는 인도의 어떤 계급제도들, 카스트 제도.
그 계급들은 어떤 단계로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계급과 비슷한 말에 계층이란 말 쓰죠. 계층은 그런데 보통은 경제학적인 용어로 써요. 어떤 계층에 속해 있어? 내가 중산층인가? 중산층이란 것도 애매하죠. 어, 소득이 일정한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중산층 정도로 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개인이 받아들일 때는 난 중산층이 아니야. 요즘 사는 거 보니까 나 완전히 하류층이야. 아니야. 나는 내가 좀 경제적으로 내 친구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문화적인 어떤 혜택들, 교육의 수준들,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상류층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관적인 판단, 계층이란 것은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이 다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어떤 것들이 계급처럼 변동성이 더 높은 거죠. 계급보다는. 좀 이해가 더 이제 단계와 계급 좀 이해가 되나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계급에 맞는 처우가 있고 그 단계에 맞는 처우들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누진 처우 제도에서는 애초에 최하위부터 간다는 거고 단계는 내가 어느 레벨이야 어느 수준이야 위험 수준 같은 걸 말하는. 나는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이 범죄가 사회에 이렇게 해를 끼쳤던 게 아니고 어떤 우발적인 어떤 개인의 문제인데 해결도 된 거야. 나는 위험성이 약해. 또 처우의 효과도 있어서도 어떤 범죄의 습득 같은 데 있어서도 나는 무관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단계가 최하위 단계로 가지 않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급별, 등급별 교도소 제도, 등급별 처우 제도는 이 단계적 처우 제도에 근거하고 있는. 이제 이해가 좀 확 가나요? 아직도 두 개가 좀 비슷한가요? 차이가 그래요. 어떤 계층을 이야기할 때요, 계급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층을 말할 때는 어떤 특성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수준들 그렇게 구별할 수 있듯이 계급과 단계는 구별된다. 그런데 하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은 있어요. 누진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폐지되었지만 누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누진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차등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계급적 성격이 포함되는 것 있죠. 차등 처우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점수 제도, 누진 제도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점수 제도가 원용되고 수용 관리나 처우에 있어서 처우의 수준에 있어서 계급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거죠. 공통점이라 그럴까요? 또는 그러한 성격을 계급적 성격을 갖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 부분이 이해가 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별 단계적 처우를 때도 개별 처우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계적 처우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천천히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단계적 처우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 처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게 단계적 처우라는 것은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나라는 4단계가 있어요. S1,
S2, S3, S4 여기에 대해서는 분류 기준 때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위험하지 않은, 조금 위험한, 그보다는 더 위험한, 아주 위험한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고요. 어떤 처우의 내용들이 시설에서 질서 유지만을 위주로 하는, 그러다가 조금 더 사회적 처우로 확대되는 이런 단계들에 대한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처우라 하는 것은 수용자들을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단계로 나누어서 그 단계에 속하는 그룹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상응한 처우를 한다. 상응한 처우란 말은 어디서 제가 썼나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분류처우 제도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상응한 그런 표현을 썼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건 각국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영국, 미국 이쪽들에서는 보통은 6단계 정도까지 나눠요. 그러려면은 단계를 나눠서 운영할 만큼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 요건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시설별 특성을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주 엄한 시설, 비교적 무거운 시설, 그리고 중간 정도의 시설, 약간 완화된 시설, 그리고 개방 및 반개방 시설, 이렇게 6개 정도의 등급을 나눠주는 거예요. 시큐리티 넘버 1부터 6까지. 우리나라는 뭐죠? 4단계. 왜? 아까 얘기했던 시설이 그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대규모 시설이어서, 그나마도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시설을 2개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2개의 단계가 동시에 운영되는,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상응한 처우의 수준들을 하려면 그만한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구비되어야지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걸 운영한 사람들의 마인드, 태도라 그럴까요? 마인드와 교육이,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S1부터 S4까지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누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위험성을 갖고 나눠요. 교도소들을 경비 등급별 그랬으니까 경비 등급이 높다 낮다 수준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위험성의 부분, 또는 그 사람의 범죄성이 진전되어 있는지, 범죄성이 진전되어 있지 않았는지, 어떤 처우가 수준이 필요한지,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하니까 통제돼야 되고 어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질서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에서 뭔가를 정말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사람들, 마지막 단계에 가면 조금 더 가족관계 유대에 강화시킨다랄지 지역사회 관계성을 강화시킨다랄지 해서 바로 적응이 필요한 교육들을 실시하는 교도소. 그런 교도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담에 둘러싸여 있거나 이동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내부에서도 작업이나 교육들이 원활해야 될 거고, 바깥으로의 출입 같은 것도 외부 통근 제도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가족과 만나는 것도 조금 더 자유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겠죠. 이게 단계적 처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계적 처우 제도는 6단계가 됐든 4단계가 됐건 어떤 기본적인 제도를 거칠까요? 차등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차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 차별 또는 긍정적 차별이라는 표현을, 프랑스에서 쓰는 단어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긍정적 차별. 차별이 긍정적일 수 있나요? 근데 교화상에서는 어떤 효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죠.
아무튼 어찌 되었건 단계적 처우는 그 단계에 따른 것이 큰 틀로 세 개를 놓고 보면 하나의 단계는 뭐겠어요? 이렇게 질서를 위한 거. 우리 사회가 뭘로 운영된다고 어떤 사회들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사회가 지켜야 할 질서의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걸 내면화시키고 하는 걸 사유화라 그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폐기하고 재사유화를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사유화라는 용어가 교정이란 용어와 동의어로 쓰인다. 그래서 처음에는 격리, 구금, 이주에서의 질서를 교육시키는 엄중시설들, 그 다음에 중간 단계와 약간 완화된 단계로 가면은 처우를 좀 완화시킨다는 것, 완화시켜주는 것. 소위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자율성을 좀 강조하는 것. 안에서 사실은 자유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율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지 않나요? 내 책임하에 어떤 자유가 허용되는, 그걸 우리가 자율이라 한다면. 그래서 이 외국의 학자들이 일본의 교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일본에는 교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선진국인데. 그런데 일본의 교정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기후제도도 없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본의 교정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해요. 마치 멍석이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 같다. 근데 실제 일본에 가서 교정 현장을 보면 그런 느낌이 확 와닿아요. 제가 삿포로 쪽 북해도 소년원에 소년교도소를 갔는데, 거기에 모토라 그럴까요? 교육 방침에 제 1번이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인사를 잘하자. 그리고 방에는 아주 단촐하게 조그만 테이블 하나와 벽에 설치되어서 용변을 볼 때 내려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화장 시설이라, 설치물이라 그럴까요? 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간이 침대 같은, 아주 단촐했고 엄격했고, 우리처럼 풍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하는 걸 잘 볼 수 없었고, 우리가 물론 IT 강국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이 어느 교도소에서나 컴퓨터에 접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거든, 대한민국. 그런 부분도 옛날 386 같은 아주 오래된 재판 정도 운영하는 그런 소년교도소를 봤었어요. 그래서 역시 엄격하게 운영되고, 외국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구나. 일본에서 살고 생활하다가 그쪽에서 범죄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빨리 한국 오게 이송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엄격하니까. 대표적으로 예전에 조생이라고 하는 대도죠, 큰 도둑이 일본에서까지 가가지고 잘못해서 교도소에 있었는데 한국에 보내달라고 대사관에 요청을 하고 그랬던 적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어찌되었건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큰 틀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 엄중시설의 단계들, 처음부터 모두 그런 걸 다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계급을 위주로 하는 누진 제도와의 차이죠.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갖게 될까? 단계적 처우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능을 갖게 될까? 단계적 처우 제도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단계적 처우 제도를 꼭 도입해서 빨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제 논문이 학위 논문 자체도
단계적 처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거였어요. 제목은 재통합의 모형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 그랬는데 이걸 대한민국에 도입하고자 썼던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 교도관들이 교정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지치는 게 피곤해요. 그런데 그걸 시설과 제도가 안아준다면 사람 관리가 쉽지 않을까요? 정말 문제가 있고 말썽을 부리고 하는데 어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그런데 그런 수용자들은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관규를 위반하고 이러면은 단계를 낮춰서 엄정구금 시설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수용자는 반대로 정말 생활을 잘해요. 가족들도 지극정성이에요. 면회도 자주 오고 미래에 어떤 일 할 것인지 같이 걱정하고 이런 수용자들은 가능하다면 완화된 시설, 완화된 처우가 가능한 시설, 또 적응을 위한 준비가 가능한 시설로 옮겨주면 보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덜 지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걸 달리하기하면 이런 거죠. 수용 관리와 교정 효과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게 원활하지 않으면 둘 다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처우를 잘해주고 싶어도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특성상 먼저 사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수용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그것에 지나치게 매여 있었던 한국의 행영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말썽을 일으키고 더 크게는 어떤 만약에 난동이 난다. 늘 처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행동이 이루어진다. 뭔가를 처우하려는데 어떤 교활한 수용자가 늘 문제를 일으키고 저쪽에서는 또 싸움이 일어난다. 처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용 관리 이후에 처우가 가능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배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개별 처우는 생각도 못했던 집단 처우의 시대들. 획일적인 처우, 수용 관리에 매여 있고 늘 질서라고 하는 부분에 골머리를 앓던 그런 교정의 시대가 있었죠. 물론 어느 정도 지금도 그러긴 해요. 집단 구금 시설에서 갖고 있는 특성상 문제가 일어나면 처우 쪽보다는 그 문제 처리에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단계 처우 제도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겠어요? 잘못하면 하향 조정해서 낮은 단계로, 정말 잘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해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 업무의 긍지 같은 걸 살려줄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계적 처우 제도가 대단히 중요했었고 그걸 빨리 도입하고자 했었죠. 그런데 늘 걸림돌은 뭐였어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대규모 시설, 처우에 적합하지 않은 구금 위주의 시설, 또 기본적으로 교도소의 숫자의 시설의 미비, 소위 소규모 시설이 안 되는 특성화가 덜 이루어진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늘 걸림돌이었었거든요. 이제 단계적 처우 제도의 성격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이 다 이제 잘 왔나요? 그래요. 그러면 단계적 처우 제도가 이제 정착됐는데 등급별 교도소라는 거 운영했을 때 갖게 되는 우리의 장점, 이점,
우리가 기능이라고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단계적 처우의 기능과 분류 처우 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